여기에 얘 플러스를 눌러도 되고 얘를 눌러도 되고 또는 이건 만든 거 불러오는 거지. 걔는 아니고 플러스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눌러도 되지만 이 플러스를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물어볼 것 같은데 느낌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이렇게 해서 피그의 제임 파일을 만들 거냐 디자인을 만들 거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홈에서 얘를 눌러도 됩니다. 똑같은 거였어요. 새 파일을 만들게요. 파일의 이름부터 바꾸고 가겠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파일의 이름을 그리드 연습할 거니까 그리드 ex라고 해볼게요. exercise. 자, 그리드의 ex라고 해서 여기에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 UI 설명할 때 뺀봉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작업하는 중간에 봐야 되겠군요. 여기에서 보면 얘한테 요 아래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면 그러면 쇼 버전 히스토리가 있는데 우리가 작업을 지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쌓여 있을 리가 없단 말이죠. 작업을 좀 한 다음에 히스토리에서 주요 분기점마다 난 여기로 바로 돌아갈래 라고 해서 체크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조금 있다가 그리드를 연습해 본 다음에 히스토리를 보도록 하죠. 자, 새 프레임을 만들고 도화지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리드 설정을 할 건데 맨 처음에 지금 그리드가 우리가 1차 프로젝트든 2차 프로젝트든 그리드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사이트 두 개를 알려드렸었죠. 다시 한번 복귀 차원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960GS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고전적인 사이트인 그리드.js부터 먼저 가볼게요. 이 사이트. 자, 우리가 그리드가 있으면 그게 지금 뭐 너비가 얘는 960이지만 너비가 960이든 1140이든 뭐 1230이든 간에 본문 지금 여기 줄팔 같은 경우에 보면 쇼 그리드 했을 때 12컬럼의 그리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네 컬럼, 네 컬럼, 네 컬럼 이런 식으로 맞춰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뭐 약간 뭐 올드한 것들이 지금 캡처 화면으로 있지만 어쨌든 저렇게 그리드가 있으면 우리가 가로 본문 전체의 너비를 잡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들을 하면 나중에 코딩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고 자, 지금 이제 얘는 960의 너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드 시스템을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잡을 거예요. 그래서 getbootstrap.com 들어가 봅니다. 자, getbootstrap.com 여기가 전 세계의 웹사이트 본문의 크기를 조금 앞서가면서 주도하고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닥스 메뉴에서 레이아웃에서 그리드, 닥스의 레이아웃에 그리드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저는 이런 컬럼, 네 컬럼에 맞춰서 디자인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코딩할 때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복사하고 안에 내용만 내가 설계한 대로 내용만 넣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컬럼에 맞춰져 있는 게 짠 하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미 뭐까지 맞춰져서? 반응형까지 맞춰져서. 그래서 얘가 인기 있는 이유는 그리드 시스템에 맞춰서 내용을 잡기도 편하지만 나중에 반응형 갈 때도 특별히 손댈 게 없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할 거는 지금 좀 내려와 볼게요. 그리드 시스템을 참고를 할 거예요. 전 아직까진 얘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140 이너비에 맞춰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녀석의 디자인 실무를 할 때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일단 그리드 시스템 이거 닫지 마시고 좀 이따가 다시 와서 산수 좀 할 거예요. 산수를 통해서 그리드 개수와 너비를 확인해서 간격도 지정해서 구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피그마에서 그리드를 활용하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게 단위형을 갔을 때도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설명을 하고 예로 넘어와 볼게요. 다시 피그마로 가봅시다. 그래서 그리드의 활용법을 잘 알고 있으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PC, 태블릿, 모바일에 디자인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새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새 프레임은 데스크탑의 사이즈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 프레임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측에 데스크탑에서 데스크탑의 프레임을 선택합시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냥 막무가내로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는 종이 비슷하게 그리드라도 있으면 조금 더 거기에 맞춰서 가로든 세로든 맞춰서 디자인하기 편합니다. 물론 얘들이 그리드가 없어도 우리가 요소들을 이렇게 배치를 만약에 해보면 이것들이 이렇게 또는 간격 하나만 더 만들고 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간격과 여기가 간격이 동일한 포인트 얘가 다 알려주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그리드를 설정해 놓고 작업하면 훨씬 더 쉬울 거란 말이죠. 자, 그리드를 설정할 때는 프레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여기 이름 데스크탑의 하이픈 1번 걔를 클릭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의 패널에서 어느 부분을 보냐면 레이아웃 그리드 부분을 봅니다. 우측의 패널에서 레이아웃 그리드의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새 그리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포토샵을 참조해서 코딩했던 거에도 그리드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그리드가 있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가로줄만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플러스를 눌러 볼게요. 자, 플러스를 눌러보면 기본적으로 10x10 해서 모는 종이 비슷하게 그리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그리드에서 저거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부스트랩과 또는 960G에서 봤던 그런 모양새의 그리드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리드가 있을 때 요소들을 배치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여기에서 앞에 아이콘 부분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모는 점점점점 돼 있는 여기 레이아웃 그리드 세팅이라고 나오는군요. 아이콘의 이름이. 자, 그리드 세팅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보면 자, 지금은 그리드의 종류가 그리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리드로 돼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클릭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그리드 외에도 컬럼, 로우 있어요. 자, 컬럼이 세로의 그리드를 설정하는 거고 얘가 가로의 그리드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럼부터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컬럼으로 바꿨어요. 자, 컬럼의 카운트, 당연히 컬럼의 개수겠죠. 그리고 컬럼의 색깔. 자,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그리드는 나중에 디자인에서는 절대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디자인에 참조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960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포토샵이라고 한다면 맨 위에 레이어에다가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저거에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저게 디자인에 표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그리드의 색깔, 컬럼의 색깔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기 편하게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빨간색을 많이 써요. 빨간색에 지금 10%의 투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온 것들을 좀 살펴보고 하나하나 바꿔볼까 합니다. 지금은 5개 돼 있고 개수를 바꿔볼까요? 10개로. 여기를 클릭해서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직접 숫자를 입력할 수도 있고 10개로 한번 늘려봤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지금 타입이 이제 여기 부분, 윗부분은 다 설명을 했고 타입을 보면 스트레치예요. 스트레치라는 건 늘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을 늘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맞춰라 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센터. 그러면 지금 카운트 10개의 그리드, 컬럼 세로 줄이 생겼고 얘로 바꿨더니 좀 전에 비활성화되어 있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레치에서는
이 너비에서 1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위드가 몇이야? 라고 해서 요 컬럼의 너비가 얘가 이 피그마가 알아서 해줘요. 뭐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거터를 기준으로. 거터가 간격이에요. 이 그리드 컬럼 세로의 컬럼마다의 간격이 있으니까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10개를 뽑으려면 위드는 자동으로 맞춰줘야 돼 라고 해서 얘가 알아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타입 부분을 센터로 맞춰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 10개의 카운트, 이번엔 위드라는 속성에 여기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 수치를 한번 65 정도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65의 너비를 가지는 10개의 그리드, 세로의 컬럼이 생겼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디자인을 할 때는 12컬럼을 가장 많이 씁니다. 12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12컬럼에 65에 커터는 보통 20 또는 30 뭐 이 정도로 잡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녀석이 옵셋이 있는데 옵셋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죠.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얘를 만약에 레프트 하고 왼쪽에서 50 픽셀 떨군다라고 하면 지금 왼쪽에 치우쳐 있고 50이라는 숫자만큼 여기 왼쪽의 공간을 50 떨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잡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고 거터가 50이면 오른쪽에 아니지 옵셋이 50이면 오른쪽에 옵셋이 생겨요. 얘를 쓸 리는 그냥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운데 12개의 컬럼을 만들고 이게 브라우저 전체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일반적인 내용들은 12컬럼 안에 있고 너비를 다 쓰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배경이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죠. 또는 컨텐츠 중에 일부는 너비를 다 쓰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새롭게 그리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컬럼에 대한 걸 살짝 알아봤고 로우도 한번 볼게요. 얘를 바꿔보겠습니다. 로우. 자, 컬럼의 카운트가 12개로 되어 있는데 보통 로에는 개수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세로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컨텐츠를 배치하다 보면 아유 또 늘려야 되겠네 라고 해서 얘는 보통 오토로 두고 로에서는 이렇게 오토로 돼 있어야 이 디자인을 늘렸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리드가 맞춰지는데 로우 맞출 때는 이 타입이 위에서부터 맞추는 게 좋습니다. 거터는 뺄게, 이 옵셋은 뺄게요. 자, 지금 로우로 되어 있고 카운트는 오토로 되어 있고 타입은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트는 65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터는 30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얘 롤을 작업할 때는 어떤 때 얘를 설정하냐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벤치마킹을 하면서 모두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했냐면 폰트의 위계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위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 사이사이의 간격을 이게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간격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큰 내용과 큰 내용 사이의 간격은 예를 들어 80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또 작은 요소들 간의 간격은 예를 들어 40, 뭐 50이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더 작은 컨텐츠의 간격은 30이다. 이런 식으로 나만의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잘 돼 있는 사이트를 벤치마킹해서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보세요. 그게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저걸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디자인할 때 쟤를 맞추면서 디자인을 하려면 가로줄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가로줄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냐면 우리가 폰트 위계를 잡을 때 여기에서 본문 즉 패러그래프 p 태그에 뭐를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냐면 얘의 라인 하이트를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라인 하이트가 보통 우리가 코딩을 할 때 폰트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아도
패러그래프의 폰트 사이즈는 16픽셀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황금률을 곱하면 한 25.8888 나와서 라인 하이트를 26에서 많게는 28까지도 우리가 잡아줬었어요. 자, 저 베이스로 돼 있으면 나중에 디자인할 때 훨씬 더 용이해요. 그래서 지금 한 27 정도에 한번 맞춰볼게요. 얘를 오토로 놓고 카운트는 몇 개가 될지 모르고요. 타입은 위에서부터 하고 하이트를, 자, 얘를 지정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1픽셀짜리를 간격을 27이었지. 27로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1픽셀짜리의 하이트를 위에서부터 겉터 27로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까? 색깔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 계열로 잡아봐 주세요. 여기 이 부분, 컬러 부분을 클릭하면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조금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의 선이, 다시 클릭해 볼게요. 파란색의 선이 1픽셀 있고 27의 겉터가 있고 1픽셀 있고 27의 겉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확인되셨습니까? 자, 저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배치할 때 아까 이렇게 픽셀로 돼 있었던 것보다는 이 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큰 컨텐츠 사이의 간격은 여기가 나는 헤더로 해야지. 헤더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가이드 만든 거에 얘가 착 달라붙게 돼 있어요. 스냅이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요소들을 예를 들어 세 줄을 떨군 다음에 그 다음 컨텐츠가 있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예를 들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있다 라고 하고, 아니 세 줄이라고 했지. 세 줄을 떨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는 만약에 얘와 동급의 중요도를 가지는 거라고 한다면 또 세 줄을 떨궈서 디자인하기가, 이 가로줄이 있으면 저 베이스, 이걸 베이스로 요소들을 배치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프레임을 선택해 주시고 방법이 저렇게 선을 하나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하이트를 27픽셀로 합니다. 겉터를 27픽셀로 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좀 전에 마찬가지, 나는 위에 헤더를 예를 들어 세 줄을 할래. 위에 메뉴의 배경을 세 줄로 해야지. 그럼 여기 쫙 달라붙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세 줄을 해야지. 그 밑에 배너가 바로 밑에 있는데 배너 밑에 공간을 뭐 세 줄 떨구고 해야지, 두 줄 떨구고 해야지. 나만의 룰을 만들어서 제일 큰 컨텐츠 사이의 거리를 세 로우, 거기에서 그 안에서도 자잘한 것들 사이의 간격을 2 로우, 그 안에서 또 1 로우, 이런 식으로 해서 요소들 간의 거리를 지금 잡은 저 가로 그리드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좀 전에 제가 이제 세로의 그리드를 만들었다가 지금 가로의 로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작업할 때 일반적으로는 두 개를 다 설정합니다. 두 개 다 설정을 한번 해보면 지금은 가로만 있어요. 이건 지금 임시로 만든 거니까 지우고 프레임 다시 선택했습니다. 지금 27픽셀의 로우를 만들어 놨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12개의 컬럼을 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를 눌러봅니다. 플러스. 다시 요 그리드 세팅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종류를 컬럼으로 바꾸시고요. 12컬럼을 만들고 가운데 있으며 컬럼의 너비는 65 정도로 하고 겉터를 30으로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지금 제가 컬럼의 위드를 65, 간격을 30, 그러니까 컬럼마다 거리는 30으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무슨 세팅을 한 거냐면 이 렉탱글 툴로 해서 여기 지금 잡은 그리드부터 그리드까지의 너비를 짠 보면 1110이에요. 1110이 좀 전에 getbootstrap.com 여기에서 컬럼의 전체 너비와 똑같습니다. getbootstrap.com은 컬럼의 너비가 아까 보면 1140이었는데, 자, 이 1140은 1110의 양옆에 15픽셀의 옆에까지 붙어서 1140이에요. 근데 얘가
부트스트랩이 버전 5로 올라오면서 양옆에 공간이 옛날에는 15였거든요. 그래서 30으로 더해지는 거였는데 얘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레프트와 라이트 사이드에 0.75 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램은 CSS 진도 갈 때 설명을 하겠지만 램은 앞에 있는 게 루트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건 루트에 대비해서의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루트는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해도 폰트 사이즈의 기본 크기가 16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램이라는 수치는 1램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16픽셀이에요. 누구랑 곱하는 거 없습니다. 1.5 램이라고 하면 무조건 1.5에다 16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0.75 램은 저거의 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가 16이랑 곱하니까 저기에 0.75 하면 10인가? 얘가 24니까. 계산기를 꺼내 보면 1.5 곱하기 16 하면 24죠. 거기에 반 0.75 해서 양옆에 12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 사이트 맨 위에 올라갈게요. getbootstrap.com에서 example 가보시겠습니다. example getbootstrap.com에서 example 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이게 버전 5로 올라오면서 그리드 뭐 아무거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커스텀 컴포넌트에서 이 부트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이트를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얘들이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커스텀 컴포넌트의 맨 앞에 앨범이라는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심플 원페이지 템플릿에서 포토 갤러리 사진을 보여주는 갤러리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사이트에서 보면 이 본문의 너비가 브라우저가 아무리 넓어도 그러니까 좀 큰 모니터를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줌을 내리고 있어요. 아무리 큰 모니터에서도 본문의 컨텐츠는 이 너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너비가 고정되어 있어야 사용자가 마우스를 그닥 많이 안 움직이고도 안에 있는 컨텐츠를 다 내비게이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나치게 커버려. 맨 처음에 여러분이 잡을 때 로고가 여기 있고 메뉴가 오른쪽 끝에 있어요. 이 사이트 되게 불편합니다. 한참 가야 돼요, 마우스로. 네. 그렇게 양쪽으로 너무 벌려서 내비게이션을 만들지 마세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너비, 요 너비, 컨텐츠의 순수한 너비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우스 클릭해 볼게요. 이 썸네일 부분에서 마우스 클릭 해보면 부모를 타고 올라가서 어디에서 멈춰 주시냐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명에서 멈추고 CSS에서 computed 계산을 통해서 너비가 어떻게 나왔나를 확인을 해봅니다. computed 컨테이너를 보고 있고 computed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296이라는 너비 본문 알맹이의 크기는 1296이고 이 옆에 양옆에 12픽셀이 더해져서 1296에다가 24를 더해야 되는 거죠. 1296 더하기 24는 1320. 지금 얘는 본문의 너비를 1320에 맞추고 있어요. 아까 그리드 시스템에서 이 페이지를 바뀌었네. 얘가 1200 이상, 그러니까 본문의 너비가 1200 이상일 때는 컨텐츠의 너비를 1320으로 맞춰라고 해서 다시 한번 사이트 이 페이지는 그냥 두고 새 페이지를 제가 열고 아까 닥스에서 그리드 시스템을 보면 내려가 볼게요. 여기에서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미디어 퀄이라는 거거든요. 본문의 너비가 1400 이상일 때는 컨테이너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의 너비를 1320에 맞춰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얘에 맞춘 사이트가 지금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맹이의 크기를 봤더니 1296이에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렇게 또 컨텐츠가 커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좀 익숙해져서 그런가 이제? 얘에 맞춰서 그럼 그리스 세팅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1320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줄여볼게요. 조금 줄여서 본문의 너비를 브라우저의 너비가 1200 이상일 때는 컨테이너의 너비가 내용을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 너비가 1140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이 사이트의 너비를 브라우저의 너비를 지금 1400 조금 줄여봅니다. 네. 이렇게 줄여보면 개발자 도구가 켜있으면 F12 개발자 도구가 켜있으면 우측 상단에 지금 현재 브라우저의 너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1400 이하로 줄이세요.
개발자 도구 F12가 켜있는 상태에서 브라우저의 너비를 조절하면 우측 상단에 현재 브라우저의 너비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어쨌든 1400 이하로 잡았어요. 1400 이하에서는 부문 알맹이의 크기가 몇이라고 했냐면 지금 1400 이상 이 조건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이란 말이에요. 브라우저 너비가 1200 이상. 1200 이상일 때는 알맹이의 크기가 1240이라는데 1240이 아니에요. 양옆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양옆에 공간, 패딩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더해져서 1240입니다. 사이트 한번 볼게요. 다시 개발자 도구에서 이미 켜있지만 타고 올라가서 컨테이너를 보시면 컨테이너를 제가 마우스 올리고 있고 컴퓨티드에 보면 여기에 패딩이라는 녀석 양옆에 패딩 아까 0.75 0.75의 레프트 라이트에 패딩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걔랑 같이 더해져서 지금 1116에서 어디 갔어 1116에서 더하기 양옆에 24 해서 114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 너비 아직까지는 저는 요 너비가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뭐 작은 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타이밍입니다. 아까 걔는 또 너무 넓고 일단 얘한테 맞춘다라고 하면 1140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 다시 한번 사이트를 보면 지금 저거 맞춰서 그리드 세팅을 해보려고 해요. 알맹이의 크기가 1116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16이에요. 여기에는 안 보이는 그리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그러니까 총 12개의 그리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엔 생략.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여기에 맞춰서 그리드를 맞추려면 이 그리드가 컬럼이 12개라고 했고 그러면 이 사이의 간격은 11개가 있겠죠? 사이의 간격은 11개. 자, 커터는 지정돼 있어요. 근데 뭐가 지정이 안 돼 있냐면 너비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아까 이 그리드를 보면요. 지금 총 너비가 1116이에요. 산수를 좀 할 거예요. 1116이고 이 컬럼과 컬럼 사이의 간격은 아까 그리드 시스템을 보시면 컬럼의 width, 커터의 width, 그러니까 그리드 사이사이 세로 그리드 사이사이 간격은 1.5램이래요. 1.5램이면 24죠. 24짜리가 몇 개 있어야 돼요? 11개 있어야 돼요. 그러면 1116 이 알맹이의 크기에서 요거 곱한 걸 빼면 사이에 뭐가 나올 겁니까? 순수하게 그리드의 너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그 그리드의 너비를 12개로 나누면 그리드 하나의 너비가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24 곱하기 11 하면 264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의 공간, 빈 공간이 264래요. 그러면 1116에서 마이너스 264를 빼면 85이죠? 쟤를 12개로 나누면 컬럼 하나의 크기는 71. 자, 그러면 우리 피그마에 가서 해볼게요. 지금 제가 이 계산하는 이 방식은 사실 사이트에서도 도움을 줍니다. 근데 간단한 산수는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데스크탑 1에 가서 좀 전에 만약에 이제 부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에 맞춰서 나중에 코딩을 하겠다. 또는 부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에 나중에 코딩을 안 하더라도 나는 이 시스템에 맞춰서 지금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컬럼이 12개고 센터고 컬럼의 위드가 몇이에요? 71. 71이고 커터가 24였어요. 24.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지금 설정한 게 부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거리를 다시 한번 재보면 지금 12개 센터 71 24 이렇게 잡았어요. 됐나요? 봅시다. 그래서 지금 만든 그리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짠 맞춰보면 어떻습니까? 컨텐츠의 크기가 1116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제 얘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잡았던 요 녀석을 기반으로 스타일을 잡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걸 다른 프로젝트 할 때도 계속해서 써먹겠다. 또는 서브 페이지에서도 계속해서 얘를 써먹겠다.
라고 한다면 무식하게 이 녀석을 복사해서 옆에다가 또 만들면 얘를 변경하면 그 옆에 있는 건 변경되지 않습니다. 얘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게 편하냐면 지금 이 12개의 컬럼과 로를 스타일로 만들어요. 2.4개가 이 녀석이 스타일로 지정하는 겁니다. 클릭해 볼게요. 마우스를 올리면 스타일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거를 스타일로 지정을 할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를 눌러서 지금 여기 점점점점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했고 그리드 스타일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추가를 해봅니다. 이름을 부트스트랩 이게 버전 5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름까지 써주면 지금 얘가 본문의 너비가 11 양옆에 여백까지 포함해서 40이죠.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이렇게 해봤어요. create style 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잡았던 컬럼과 row는 다른 페이지에 써먹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얘를 서브 페이지를 이제 또 하나 더 만든다라고 했을 때 프레임을 선택하고 데스크탑 설정을 했어요. 네. 이제 여기에 서브 페이지를 만들겠대요. 여기에다가 좀 전에 만들었던 그리드를 적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플러스가 아니라 바로 스타일 아이콘을 지정합니다. 지금 새 프레임을 지정을 했고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레이아웃 그리드에서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하고 있어요.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잡았던 이 녀석을 선택합니다. 얘를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적용이 되죠. 네. 그럼 나중에 그리드를 맞췄는데 얘가 조금 좁아 또는 너무 넓어. 그러면 얘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부스트랩에 맞춰서 그리드를 간단하게 세팅을 해봤고 그리드의 기본적인 쓰임새 지금은 그냥 우리가 그리드 로만 만들었지 그러면 얘한테다가 디자인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안 봤단 말이에요. 네, 한번 볼게요. 자, 포토샵은 사실 포토샵에서는 그리드 세팅을 하긴 하지만 그리드에 맞춰서 요소를 배치할 때 우리가 무식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다운받았던 우리가 보고 코딩했던 녀석을 한번 보면 커밍순 페이지도 그리드가 있었단 말이죠. 눈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가벼운 걸로 열게요. CS6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리드를 만들고는 그냥 그리드에 맞춰서 눈대중으로 요소를 배치할 수 있다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게 포토샵이 그래요. 얘가 지금 얘도 그리드 맨 위에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드가 있습니다. 이 그리드는 글씨의 라인 하이트에 맞춰서 그리드를 만든 상태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가로줄이 있어요. 이 가로줄이 있으면 나중에 여기에 이런 패러그래프의 위치를 잡을 때 지금 요거 as you can see 부분 여기는 패러그래프에 안 맞췄군요. 제 말고 얘 같은 경우에 보면 just finished 이 부분을 보면 얘는 잘 보시면 라인 하이트가 얘 라인 하이트 더블 클릭해서 라인 하이트를 한번 보면 컨트롤 T 얘가 24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거 하나의 크기를 24로 잡은 거예요. 라인 하이트에 맞춰서 좀 전에 우리가 27로 맞춘 거는 16에다가 한국률을 곱해서 27 정도로 맞췄죠. 얘는 조금 타이트하게 24 정도에 맞췄는데 포토샵에서는 이 요소를 여기에 배치하는 건 어디까지나 다 내 눈대중입니다. 이 그리드하고 얘가 매치가 안 돼요. 스냅이 안 걸립니다. 여기에 만든 건 그냥 패턴으로 만든 거지 가이드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가이드로 만들었다면 스냅이 붙어요. 그러니까 착 달라붙습니다. 근데 가이드에 이렇게 파랗게 가이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이드를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뽑으면 돼. 저 가이드가 여기 가로줄에서 이렇게 수백 개가 있다고 해봐요.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가이드를 맞추는 거는 되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만든 이 패턴 나중에도 설명할 거지만 그냥 패턴으로 만든 거예요. 패턴으로 만든 건 그냥 그림입니다. 저 그림의 요소가 요 그림의 이 요소들이 하나하나 붙으면서 배치될 방법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컬럼이나 롤 설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배치가 스냅이 잘 됩니다. 자, 새 프레임을 만들고 위에 거는 우리가 연습을 한 거였고요. 새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데스크탑에 새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 봐 주십시오.
데스크탑을 하나 더 만들어 봐 주세요. 일단은 기본적인 쓰임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레이아웃 그리드에 플러스를 눌러 볼게요. 플러스를 눌러서 그리드에서 컬럼으로 바꿀게요. 컬럼에 뭐 10개만 해봅시다. 이렇게 해봐 주세요. 컬럼의 카운트는 10개, 거터는 20으로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그리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그림이든 텍스트든 배치를 할 때 이 그리드가 단순히 모양이 아니라 여기에 맞춰 스냅이 붙어요.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사각형을 만들어서 보시면 제가 언저리에 딱 가면 지금 보이십니까? 얘가 착 달라붙어서 자석이 붙듯이 이게 스냅이 작동한다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스냅이 붙기 때문에 저 그리드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때 1픽셀 오차도 없이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기본적인 기능이고 여기에서 베이스 라인도 한번 볼게요. 얘는 잠깐 눈을 끄고 사각형 그려볼게요. 자, 데스크탑 3 프레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전에 10개의 그리드를 만들었는데 옆에 눈을 잠깐 끕시다. 이 그리드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잠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건 옆에 있는 마이너스를 누르면 삭제고요. 눈을 꺼보고 다시 플러스해서 이번에는 아까 롤을 이용해서 컬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row 해서 오토로 두시고요. row의 카운트는 오토, 타입은 위에서부터, 하이트는 27, 간격도 27 적어볼게요. 색깔은 프로딩딩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봐 주세요. 자, 지금 제가 27의 라인에 맞춰서 로우를 오토로 생성을 해줬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컨텐츠 사이의 간격도 잡을 수 있지만 뭐 잡기도 편하냐면 패러그래프 T 보겠습니다. T 타입 2를 클릭하고 패러그래프를 드래그해서 만들어 볼게요. 드래그해서 만들 때 당연히 좀 전에 만들었던 그리드에 맞춰서 잘 작동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더미 텍스트를 넣어 볼 건데 아직 우리가 플러그인 같은 거 설치를 저는 했지만 여러분은 안 했으니까 그냥 더미 텍스트 글씨를 써볼게요. 공백 있게 해서 그냥 쭉 붙여넣기 했습니다. 나 얼마 많이 안 했는데 얘가 왜 이러니? 글씨를 선택을 하시고 폰트 사이즈를 좀 조절 좀 해볼게요. 폰트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16픽셀에 중요한 건 여기 행의 높이입니다. 행의 높이를 지금 우리가 가로줄 만들었던 로의 크기가 27이었거든요. 이 행의 높이를 27에 맞춰요. 위에 뭐 아직도 붙여넣기 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해주면 좀 크게 해볼게요. 우리가 텍스트를 어떻게 쓰든 간에 여기에 지금 보면 제가 딱 달라붙죠. 지금 우리가 잡은 거에 이렇게 딱 달라붙고 있어요. 포토샵은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가로줄 만들었던 거에 맞춰서 패러그래프의 라인 하이트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나중에 디자인할 때 훨씬 더 용이합니다. 이걸 맞추려고 저 베이스로 요소들 간의 간격을 맞추려고 가로줄을 만들었던 거예요.